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의 가치와 소중한 경험, 그리고 감동적인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저희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자신의 비밀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자랑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함부로 좋은 일을 자랑하거나 힘든 일을 굳이 털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에 깊이 공감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죽고 못 살던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말은 항상 신중해야 하며 관계가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집착하기보다는 떠나갈 사람은 보내고 좋은 관계만 남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친구 중 지금까지 연락하며 만나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없거나 극소수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상황이나 형편, 사는 곳이 달라지고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인간관계가 좁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내 삶이 만족스럽고 즐겁기 때문에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관계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사실 노후에는 많은 지인이나 친구가 없어도 혼자 잘 지내거나 소수의 좋은 사람들만 곁에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이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인간관계에 매달리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인간관계에 매달리며 후회하는 2가지 이유와 좋은 사람만 곁에 남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 본래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기적인 본성을 부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한때 나를 사랑하게 했던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떠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좋은 면만 보고 전부를 판단하거나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는 배우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실망하지 않으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대를 낮추는 것이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신이 꼭 뒤통수를 치거나 돈을 떼먹는 행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떠나갈 수 있고 관계가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째 이유는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처럼 부대끼며 어울리던 시절은 자연스럽게 졸업하게 됩니다. 서로 맞추는 것도 점점 귀찮고 피곤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아무리 어린 시절 친했다 해도 나이가 들면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노후에는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는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 몇 명만 곁에 두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평온한 삶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가치관과 성숙도가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친구로 지낸 시간의 길이보다 서로의 가치관이 얼마나 잘 맞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 친했던 친구를 다시 만나면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철없던 시절의 모습으로 대하는 친구들로 인해 실망감을 느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신과 결이 맞는 사람들과 더 자주 어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계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떠날 사람은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좋은 관계만 남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행동 습관을 가진다면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곁에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곧 품격과 연결됩니다. 특히 노후의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언어 습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상대방의 무례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예의 없는 말이나 행동을 들었을 때 느꼈던 불쾌함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온화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싶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무례한 한마디로 인해 하루 종일 기분이 상했던 경험도 있지 않으신가요? 이와 동시에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곤해 보여요 라는 말은 진심 어린 걱정에서 나왔더라도 상대방에게 무리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피곤해 보여요 대신 요즘 많이 바빠 보이시던데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처럼 좀 더 배려 깊은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외모나 상태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말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많이 피곤해 보인다면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며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졌다는 지적은 바로 정리할 수 있지만 피곤해 보인다 거나 얼굴이 까칠해졌다 는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신경 쓰이며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모나 상태에 대한 지적은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가치도 없는 말들입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면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요즘 푹 쉬고 계신가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처럼 부드럽게 안부를 묻는 것이 훨씬 따뜻한 배려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지쳐 보일수록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상냥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불쌍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격려와 응원이 더 필요합니다.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와 같은 말이 더 큰 위로와 지지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뜻하고 배려 깊은 언어 습관은 품격 있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노후에는 품격 있는 태도와 언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평온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은 우리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서 배려와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만듭니다. 한 번은 나이 어린 여성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도 잘 안 풀리고 결혼 얘기도 없다니 왠지 불쌍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는 운도, 인맥도, 돈도 없는 가여운 사람처럼 보였던 거죠. 평소에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지만 그 순간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전혀 주저함 없이 배려 없는 말을 쉽게 뱉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불쌍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는 정말 안타깝네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처럼 진심으로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말을 건네는 것이 훨씬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말을 천천히, 신중하게 건넬 때 상대방에게 우리의 진심이 더 잘 전달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대신 자신의 이야기로 대화를 채워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대화 중에 상대방이 질문을 했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은 질문을 받으면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물론 때로는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끝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면 듣는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혼자만 채우며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라는 인상을 남기게 된다면 이는 본인에게도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직접 느껴보세요. 간단한 방법으로 입술을 가볍게 다물고 입꼬리를 약간 올린 상태로 10초 동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불과 10초일지라도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기만 해야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짧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배려심 많고 센스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경험담으로 화제를 돌리거나 조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후배에게 선배가 자신의 힘들었던 경험담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며 위로하려고 했던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위로보다는 선배가 대화의 주제를 빼앗아버렸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을 뿐인데 상대의 이야기를 덮어버리고 자신을 중심에 두는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임상심리학자는 저서에서 상대방에게 단정 짓거나 조언하는 말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은 단순히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언이나 설교는 오히려 상대방이 더 큰 벽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조언보다는 공감과 경청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상대방을 얼마나 이해하고 배려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경청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설교를 통해 관계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유명한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상대를 돕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거나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거리감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당신의 고민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관찰하면 됩니다. 당신이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는데 상대가 자신의 경험만 늘어놓거나 조언을 남발한다면 그 대화는 공감보다는 일방적인 독백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이야기만 고집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경청하려는 자세입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자신의 이야기로 대화를 채우기보다는 끈기 있게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일상 대화에서 무심코 사용한 거친 말이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스스로의 품격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업이나 사람을 깎아내리는 표현,
죽음에 대해 경솔하게 이야기하는 태도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면 언어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점차 모든 대화에서 무례한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와 같은 말은 오랫동안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아름다운 표현들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은 인간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부탁을 할 때 단순히 용건만 전달하는 대신 상대를 배려하는 표현을 첨가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야, 연락처 좀 알려줘 라고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 바쁜데 미안하지만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한데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와 같이 정중하게 부탁한다면 상대방에게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당신의 부탁을 들어줬다면 작은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필수적인 예의입니다. 반면 나 지금 한가하니까 만나자 또는 별로 바쁘지 않으니까 같이 밥 먹자 와 같은 말은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말하는 사람은 아무 뜻 없이 말했을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자신이 단지 시간이 남아도는 선택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가하다는 표현은 자신에게 사용할 수는 있어도 상대방과의 만남을 요청할 때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정중한 태도는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는 말과 사용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정리하며 말하는 습관을 돌아보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여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거나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도 나처럼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자칫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부족을 드러내며 관계를 해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관심과 배려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건물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뒤를 돌아 누군가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있다면 문을 잡아준 적이 있나요? 이처럼 단 몇 초의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문을 잡아주는 사람을 보면 나이와 성별을 떠나 정말 멋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런 사소한 행동에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순간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기분 좋은 경험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배려는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고 있다가 그 사람이 서둘러 뛰어오게 만드는 경우 이는 배려가 아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적절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심함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나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마트에서 계산할 때 앞사람이 잔돈을 찾느라 시간이 걸려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 앞사람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계산이 끝난 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건넨다면 기다리는 동안 느꼈던 짜증은 금세 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작은 말 한마디는 감정을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를 한층 더 따뜻하게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예의나 매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마음가짐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과도한 배려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심코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으니 항상 상황을 고려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의 균형이 맞춰질 때 우리의 품격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무엇을 더하고 빼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같은 따뜻한 말들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반면 무심코 내뱉는 거친 말이나 부정적인 표현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필요한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누구야, 연락처 좀 알려줘 라거나 가게 영업시간 언제야? 같은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같은 배려의 표현을 덧붙이면 정중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부탁을 들어줬다면 간단한 감사 인사라도 잊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작은 것 같지만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대로 나 시간이 남아 차라도 한잔하자 같은 말을 자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의도 없이 한 말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마치 내가 상대방의 시간을 때우기 위한 도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가하다는 표현은 자신에게 사용할 수는 있어도 상대방과의 약속을 제한할 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심함이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나를 어떻게 인식하게 만드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배려심 있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이러한 품격 있는 말과 행동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평소 사용하는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론 자신의 삶도 한층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고민이신 분이라면 오늘의 내용을 바탕으로 좋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